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테마는 반도체 CXL 반도체 장비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OLED 소재 부품 전기차 테슬라 스마트폰 SLP, 차세대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는 지배회사인 PCB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 종속기업 중 테라닉스는 특수 PCB를, 인터플렉스는 FPCB를,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업을 영위함. 해외 종속기업에는 INTRF 렉스 VINI, 코리아 CIRCOIT VINI가 있으며 PCB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PCB 제조업은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에, 해외에서는 베트남에서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징업은 경기도 파주시에서 영위하고 있음. 코리아 서키트는 반도체 CXL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코리아 서키트 테마 반도체 CXL 반도체 장비 PCB, FPCB, 회로기판, 갤럭시 OLED 소재 부품 전기차 테슬라 스마트폰 SLP, 차세대 메인보드. 기업계열 LED PCB 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 테라닉스를 연결 종속회사로 두고 이동통신기기, 메모리 모듈 등에 사용하는 PCB와 반도체 패키지용 PCB를 생산하는 전문업체임.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HDI 부문의 매출 품목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벨 기기 및 디스플레이용 HDI로 확대됨에 따라 매출 구조가 다각화됨. 반도체 중심의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의 경우 기존 BOC, CSP 제품에서 고부가 가치인 FC, CSP, 팝 등으로 제품군 다변화종. 재무 반도체 패키징 부문의 부진에도 전방 스마트폰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관련 PCB 및 FPCB의 수주 호조 등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와 수출 비용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환급 효과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IT 디바이스 소형화, 정략화 트렌드에 따른 FPCB의 수요 증가 및 OLED 패널의 침투율 확대, 북미 고객사 태블릿향 HDI 공급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반도체 CXL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코리아 서키트의 시가총액은 3,0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516위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상장 주식 수는 2,362만 751주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PER은 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25.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14.95배, EPS, 주당 순이익은 1,338원, BPS는 15,784원, PBR은 1.2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1년 12, 2,053원, 2022년 12, 2,508원, 증가율 22.263%, 2023년 12, 1,338원, 증가율 153.349%, 2024년 12, 1,472원, 증가율 10.015%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1년 12, 14.99%, 2022년 12, 15.53%, 2023년 12, 8.05%, 2024년 12, 9.79%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2배, 16,012원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000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851억 원, 992억 원, 321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722억 원, 858억 원, 283억 원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74.18%이고 유보율은 3,104.84%입니다. 1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0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65.15%이고 코리아 서킷의 부채 비율이 104.14%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 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 비율은 경제 상황 악화 시 재무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68%이고 코리아 서킷의 총자산 증가율이 4.5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33%이고 코리아 서킷의 매출액 증가율이 21.1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19.11%이고 코리아 서킷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0.43%이고 코리아 서킷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3.6%이고 코리아 서킷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5.3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6.56%이고 코리아 서킷의 자기자본 비율이 48.9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92.81%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코리아 서키트의 2025년 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3,06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490원보다 2,570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24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종가는 13,060원이며 코리아 서키트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종가는 13,060원이며 코리아 서키트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금일 종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것은 주가의 강력한 지지선을 넘어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44%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5.38%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반도체 CXL 반도체 장비 PCB FPCB 회로 기판 갤럭시 OLED 소재 부품 전기차 테슬라 스마트폰 SLP 차세대 메인보드는 거래량 429만 59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만 3,67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6만 1,236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2만 7,98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5만 3,088주, NH투자증권에서 41만 94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4만 5,96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1만 5,47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67만 3,88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0만 2,85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9만 2,041주, 하나증권에서 36만 2,7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2.69%,
36,5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8,760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리아 서키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도체 CXL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5월 2일 유기발광 다이오드 3D 낸드 2차전지 반도체 전공정 2차전지 소재 부품은 거래량 11만 4,85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2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7,267주, 맥쿼리에서 15,466주, JP모간에서 1,301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777주, 키움증권에서 5,7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13,656주, KB증권에서 9,38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9,116주, 삼성증권에서 7,87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60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7.89%은 16만 3,16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만 7,601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솔케미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관련주 한솔케미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